2024년 12월 30일 2024년의 마무리죠.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시총이 250조가 날라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안에서 잘 버텼다라고 하면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5년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고 새로운 또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됐든 올해 연속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관련된 관심주가 내년까지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3시 8분이고요. 아직 장이 마감하진 않았습니다. 장 한때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그 얘기는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뭐 전일 대비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1470원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 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타 법인이 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전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가격이죠. 그 가격이 2390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400포인트 이탈한 다음에 2390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쪽에서 2,400억 가까이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675포인트였는데 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오늘 하락은 큰 의미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시장 좋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나마 마무리가 좀 잘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환율에 대한 악재는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서는 1,500원, 1,600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그나마 방어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내년이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겠지만요. 오늘 테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mRNA 백신 등 뭐 이런 제품화를 위한 규제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첨단 재생의료,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생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내년에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벤처 캐피탈 투자가 임상 이상 및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집중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 어쨌든 내년에는 또 미국 쪽에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도 역시 내년에는 뭐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국내 바이오는 일단은 중국 쪽과 경쟁을 하는 그 관련주 안에서는 내년에도 역시 기대가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미국 장거리 드론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모습이었는데 뭐 중국도 역시 스텔스 전투기에는 군사 분야에서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쪽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내년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 중단 소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이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내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보조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손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오징어 게임 2는 혹평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반등에 나오는 모습이었고 뭐 어제 얘기였죠.
뭐 이 내용 때문에 주가 당연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됐든 이게 내일이 안 되면요. 뭐 어디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부산이 반사수혜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양자암호 2025년에 양자암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저는 여전히 뭐 말씀을 해드렸지만 저는 아유인 플러스 이 종목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최대 주주가 인수했던 평단을 따져보게 되면 여전히 뭐 지금 가격 대비 한 2배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대 주주가 뭐 유상증자도 좀 했고요. 전환사채도 좀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 뭐 정확한 가격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충 따져보게 되면은 제 생각은 뭐 지금 가격에서 2배 정도는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죠. 테슬라, 오픈 AI 등 글로벌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도 역시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외에도요. 유니캐스트가 급등에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이 관련된 이슈는 뭐 여전히 이슈가 계속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뿐만이 아니죠. 이거는 중장기적인 이슈로서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맥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영향 속에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대형 종목들 어떤 거 상승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가고 있고요. 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7%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웅제약, 녹십자, 한올바이오, 뭐 JW 중해제약, 셀트리온 이런 종목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하나시스템과 함께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이 한 3%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금양, 뭐 금속 쪽에서는 LIG 넥스원인데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은 같은 뭐 업종이니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뭐 보험주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상승하는 게 흥국화재 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보게 되면 역시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고 있죠. 뭐 HLB, 휴젤, 뭐 AB 바이오, ABL 바이오, 바이넥스, 차바이오, 오스코, 네이처셀, 케어젠 이런 쪽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봇주 역시 상승을 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첨단 소재,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엔캠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에코프로 HN, CNC 인터내셔널, 펜텍 코리아, 뭐 바이오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매도를 한 종목들이 꽤 많아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했던 종목만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마트, 뭐 두산마켓, 셀트리온도 지지선 이탈하면서 매도를 했었고 뭐 CNC 인터내셔널, 칩셋미디어 이런 거 다 지지선 이탈하면서 매도를 했는데 그런데 좀 살아나는 종목들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기준으로 매도한 종목을 제외하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많이 날렸어요. 이 종목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오픈엣지, 그 다음에 코스메카, 탑 엔지니어링, DI 이 종목 위주로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종목 빠르게 한번 다 볼까요? 어차피 뭐 오늘이 말일이기 때문에 정리를 그냥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냥 처음부터 볼게요. 리노공업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20만 5천 원입니다. 20만 5천 원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매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만 5천 원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18만 8천 원 부근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 여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20만 5천 원을 돌파 여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 되냐면요, 22만 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지지선은 깨지는 않았습니다. 지지선 깨지는 않았고요. 12만 2천 원 부근이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탈하지 않으면 뭐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원래 삼성전기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얘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다른 증권사에서는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 일주일 약세가 좀 이어졌다. 거기에 환율 문제도 좀 겹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다시 13만 원대까지는 12만 2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IT 지지선은 여전히 뭐 한참 남아 있고요. 안타까웠던 건 13,000원 위쪽으로 지지만 해줬어도 이거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역시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올라갔던 오픈엣지 반도체주가 좀 상승을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삼성 전자는 아니고요, SK 하이닉스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브로드컴 얘기 때문에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삼성전자가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같이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다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13,000, 14,000원, 14,000 위로 올라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전자 MLB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증권사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4분기 실적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4분기 실적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의 실적은 올해 대비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을 기대를 하고 보는 거는 대덕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산네오룩스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거죠. 전 고점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가격이 이 가격이고, 이날이었죠. 12월 20일 27,550원이 저점이었는데 살짝 이탈하는 모습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어딘가의 지지는 당연히 나오겠죠. 이중 바닥이 형성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이거는 지금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이 가격이죠. 56,000원 돌파 여부 다음주 목요일날, 다음주 아니죠, 내일 모레 글피 56,000원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 전환인 거죠. 그 다음에 탑 엔지니어링은 뭐 상승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승 지속되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지선으로 잡고 있는 게 여기에요.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1,750원. 그래서 1,75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이탈하면 정리를 해야겠죠. 이탈하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I 오늘도 뭐 상승이 지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12월 23일 날 이 저항 돌파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잡고 실질적으로 매수는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오늘 추가 상승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인 저항이 14,000원이었는데 이 14,000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지속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SK, PSK죠. PSK 홀딩스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흐름대로는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아직까지 좀 안타까웠던 건 오늘 만약에 상승이 유지가 되면서 39,00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뭐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을 했으니까 뭐 오늘 하루 정도 쉬어가도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싹 정리를 좀 해드렸고 오늘 관심 종목은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두 종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트리얼즈 뭐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11,900원 수준입니다. 이 11,9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흐름 나오겠죠. 그래서 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11,900원 돌파 시 매수 타이밍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는 15,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요 4%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 실적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장 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나아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닌데 올해보다 좀 낮기 때문에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보셔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현대 바이오랜드 이렇게 저항이 있었죠.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권리력 때문에 뭐 주가 떨어진 다음에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추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죠. 그리고 그렇게 반등 나왔습니다. 하락했고 반등 나오고 하락하고 올라오고 있죠. 역회된 숄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한 4,45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변동폭이 좀 크겠지만 변동폭이 좀 있겠지만요. 일단 내년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900원, 5,900원 변동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돈을 들어가라는 건 아니고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리스크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현대 바이오랜드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3시 28분인데요. 아마 마무리가 뭐 어떻게든 되겠죠. 마무리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오늘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